안녕하십니까,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몇 번이나 인상을 찌푸리셨나요? 혹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러시지는 않았나요? 오늘을 뒤돌아보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서의 서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도구 모음에 많이 의존해서 지금까지 이 글자 모양 설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다 단축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드에서는 사용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시험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수정할 거 해보시고요. 오늘 평가 문제를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글을 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 구동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처럼 간략하게 사용하실 예제를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가 아무거나도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서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서식이란 문서의 위치나 모양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글자 진하게, 글자 크기 변경 등도 서식 설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우스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양 메뉴에 맨 위쪽에 보시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제 수업에서 항상 살펴야 될 게 어떤 거죠? 그렇죠, 단축키죠. Alt Alt T.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모양 바꾸는 단축키가 뭐라고 했죠? Alt L 키였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lt L. 그랬더니 어떤가요? 자,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바로 뜨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남은 단축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늘상 쓰던 방법이 있죠? 자, Alt키 다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Alt키 누르니까 바로 나오죠? 그리고 자, 마우스를 직접 갖다 대니까 이게 무엇이다 라고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한글에서 사용하는 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lt G키. 뭐죠? 글자 크기죠. 그래서 Alt G를 누르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Alt T키.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해 줄 수도 있고, 자, 저 지금 방금 도시라고 쳤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죠? 도둠 그리고 도둠체 해서 도수로 시작하는 폰트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굴림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찾지 마시고 굴을 딱 치시면 어떤가요? 바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면 바로 굴림체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Alt L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있죠? 뭐죠? 진하게, 기울기, 밑줄. 자, 진하게 B라고 되어 있죠? 볼드입니다. BOLD, 볼드. 그래서 B예요. 그리고 기울임은 이탈릭, 그리고 밑줄은 언더라인에서 BIU. 이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이 글자 모양 대화 상대에 사용하는 건 글꼴, 기준 크기, 진하게, 이탈릭, 밑줄. 그리고 가끔가다 역상 문자라는 게 나와요. 역상 문자가 뭐냐면, 자, 이렇게 블럭 씌워놨을 때처럼 나타나는 상태 있죠? 검정 화면에 흰색으로 글씨 써놓은 것처럼 이런 것을 음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이런 게 나오시면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주시고 음영 색깔을 검정색 또는 뭐 파란색 음영이다 그러면 파란색,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원래 색깔대로 바꿔야죠. 자, 없음 하면 다시 돌아왔죠? 또는 그냥 취소를 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우선 저희 이 제목을 진하게 바꿔볼게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죠. Alt L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Alt B 엔터. 짧죠? 금방 끝나죠? 근데 이것도 길어요. 보세요. 어떤가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막 바뀌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블록이 입힌 상태에서 컨트롤 B키, A, B 할 때 B요, 볼드, 컨트롤 B키를 누르면 어떤가요? 진해지죠? 컨트롤 B를 다시 눌러보세요. 흐려지죠? 컨트롤 이번에 I 눌러볼까요? 이탈릭, 기울어지죠? 다시 눌러보세요. 없어집니다. U 역시 마찬가지죠? 컨트롤 U 눌렀다, 없앴다, 생겼다, 없앴다, 생겼다, 없앴다. 아시겠습니까? 자, 컨트롤 BUI 어떤가요? 컨트롤 BUI, 컨트롤 UI, 컨트롤 UI.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문서 작성할 맛 나지 않으세요? 마우스로 우선 손이 안 가게 되니까 굉장히 수월해요. 자, 그런데 Alt L 키를 왜 가르쳐 드렸느냐? 여기서 글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Alt L, Alt T 도둠. 제가 잘못 쳤네요. 돛 치니까 도둠. Alt G 15. 어떤가요? 글자 크기랑 폰트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 자, 근데 저번 시간에 한 거 기억나세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 잘못 바꿨어요. 그러면 Alt L키를 다시 들어가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빠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와서 고쳐줘야 되죠. 컨트롤 G키 어떠세요? 컨트롤 Z요. 바로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 아시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셔서 응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배웠던 것들 그냥 자꾸 써보면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컨트롤 U, B, I 언더라인, 이탈릭, 볼드. 자, 이거 이제 또 새로 외워주실 게 생겼네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그냥 체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잠시 교환을 볼게요. 자, 교환해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한글에 이렇게 띄워놨던 이 문서 있죠? 자, 이 문서가 이거예요. 자, 이건데 여기에 보면 수정 예시로 도둠체 13포인트 도둠체로 바꾸고 밑줄 진하게, 입장 요금 역상 행사 일정 진하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선 마우스를 가지고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단축키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께서도 이 예문을 가능하면 준비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제목 도둠체 13포인트죠. 자, 도둠체가 여기 있네요. 도둠체.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도둠체랑 도둠은 틀린 겁니다. 도둠체라고 나오면 도둠체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도둠이라고 나오면 도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도둠체 13포인트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것도 도둠체네요. 네, 도둠체 바꿔주고, 이거는 밑줄 진하게 돼요. 밑줄 진하게. 그 입장 요금은 역상이네요. 자, 글자 모양, 글자 색, 흰색, 음영색,
역상. 자, 역상도 됐죠? 역상 됐고, 자, 행사 일정은 지나게.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금방 됐다고요? 자, 그러면 더 빨리 해볼까요? 자, 어때요? 컨트롤 G키로 지우니까 금방 지우죠? 그리고 방금 어떻게 했나요? 컨트롤 Shift G키로 제가 너무 많이 갔죠, 그쵸? 컨트롤 Shift G키로 다시 되돌렸죠? 이 키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마우스 쓰지 않고 키보드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글자색 줄 때는 부득이하게 마우스를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제가 입장 요금을 왜 가장 맨 마지막에 처리를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마우스를 써야 되니까요. 자, 키보드 위에서 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마우스로 손이 한 번만 가면 되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마우스에 갔다가 다시 키보드로 돌아오면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또 요령도 나름대로 또 부려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컨트롤 Z키 이용해서 뒤로 돌아왔어요. 해제하는 것도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이제 글꼴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양들 바꾸는 거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문단 모양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가운데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반대로 설명드렸네요. 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양쪽 정렬. 자, 근데 방금 전에 잠깐 뜬 팝업 보셨어요? 컨트롤 쉬프트 M. 자, 컨트롤 쉬프트 L,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R.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벌써 한글이 여러분께 단축키를 설명해드렸죠?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눌러보죠. 컨트롤 쉬프트 어디로 갈까요? 라이트로 갈까요? 센터로 갈까요? 레프트로 갈까요? 라이트, 센터, 레프트. 자, 그리고 이거는 M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건데 글쎄요, M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컨트롤 쉬프트 M. 항상 저희는 기본으로 양쪽 정렬을 사용하고 있죠. 자, 양쪽 정렬이 무엇이냐? 자, 여기를 보세요. 분명히 한 칸이죠. 여기도 한 칸이죠. 여기도 한 칸이에요. 근데 여긴 더 벌어졌죠. 자, 보세요. 오른쪽 정렬을 하니까 어떤가요? 문서가 보기 싫어지죠? 이 끝이 안 맞죠? 양쪽 정렬을 하는 이유는 이 자간이라고 그래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이 자간의 거리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양쪽 끝이 맞게끔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 양쪽 정렬을 사용합니다. 어때요? 아까 이 왼쪽 정렬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한 거를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 문단 모양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모양에 있었죠? Alt T키. 자, Alt T키. 그리고 여기서도 뭘 해볼까요? Alt 키를 눌러볼까요? Alt 누르니까 다 나오죠? Alt L R 또 C T P. 어떤가요? 쉽죠? 레프트, 라이트, 센터. 그리고 M만 하나 외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드물게 여백을 넣어주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Alt 뭐요? F, Alt O. 단축키 외울 필요가 없다. Alt L이랑 Alt T만 외우면 그 후에 단축키는 뭐라고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근데 U를 강조하고 언더라인이다, 이탈릭은 I다, 막 센터다, 또 레프트라 라이트다, 그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더 빨리 누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걸 보고 잠깐 찾아야 되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거구나 찾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왕이면 단어랑 매칭시켜서 어차피 외우고 있는 단어잖아요. 라이트, 레프트, 센터 같은 건 다 외우고 있는 단어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따로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왼쪽 여백 얼마를 주세요 하면 그대로 그냥 여기에 수치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요? 시험지에서 이 여백을 주라고 한 부분만요. 아시겠어요? 이 여백이 무슨 기능을 하고 막 왼쪽에다 뭘 주고 그걸 하나하나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많이 사용하죠. 이런 건 컨트롤 쉬프트 R, L, C, M 레프트, 라이트, 센터 그리고 M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자, 이것도 물론 빠릅니다. Alt T, Alt T, C, D 빠르죠? 근데 Alt T, M, D 옛날에 한글 97 쓰던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외우니까. 근데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M 허무해 보이죠? 이렇게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4~5번만 그게 뭐였지 조금만 머리 이렇게 좀 쓰시면 금방 그냥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한글이라든지 MS 워드 안 만지실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도 항상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강의 교환을 볼게요. 자, 문단 모양 보셨죠? 자, 이번에도 수정 예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굳이 제가 마우스로 하는 거를 다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자, 아까 보니까 이거를 없애면 안 되네요. 그러면 우선 아까 원상태로 돌려놓죠. 자, 잠깐 사이에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 수정 예시 볼게요. 자, 그럼 처음 부분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자,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키가 뭐였죠? 저 컨트롤 쉬프트 C키, 컨트롤 쉬프트 센터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 2칸이라고 그랬죠? 자, 들여쓰기 2칸은 굳이 문단 설정 Alt T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2칸을 띄워주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장이나 문단이 시작될 때 문단이 시작될 때죠. 문단이 시작될 때 2칸만 한 번, 2번 띄워주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이 역시 가운데 정렬 컨트롤 쉬프트 C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에서 자, 왼쪽 여백 3번 내어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 블럭 입혀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이요? 그렇게 하면 화면이 넘어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요? 화면이 넘어가 버리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쉬프트 페이지 다운. 기억나시나요? 화면 내에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시고 Alt T키. 왜? 왼쪽 여백 3번을 헤어줄 부분에 대해서만 블럭을 입혀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왼쪽 여백은 Alt F키 눌러서 얼마요? 15. 자, 왼쪽 여백 한 번에 왼쪽에 5씩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여기 3번이니까 3 곱하기 5에서 3, 5, 15죠.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어쓰기를 하래요. 자, Alt키 B, Alt B, 그쵸? 엔터. 어떤가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lt F5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둘, 셋. 어떤가요? 다시 돌아왔죠? 자, 컨트롤 Alt F6키 한번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내어쓰기 3번 했죠? Alt T 다시 볼게요. 어떤가요? 왼쪽 15 정확하게 줄어든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컨트롤 Alt F5키 2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5만 남아야 되죠, 여백이. 자, Alt T 어떤가요? 5씩 증가하기 때문에 곱해서 3, 5, 15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자, 여기에선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디에 가 있나요? 이 맨 앞에 이 앞 기준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맨 앞쪽 기준이요. 앞줄의 기준이 어디 있죠? 자, 기자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현재 상태가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이때 Alt T를 눌러서 왼쪽 옆에 15를 주면 똑같아지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Alt F5 F6 해서 자, 시험지를 직접 보면서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직접 맞춰주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치수를 직접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보시고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화를 특수문자로 바꾸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자, 블럭을 입힌 상태에서 컨트롤 F10키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한글 문자표가 나오지 않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문자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F10키. 자, 선생님 근데도 이게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자표는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불러냈던 문자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블럭을 입히고 컨트롤 F10을 해버리시면 이렇게 문자표까지 흐트러져 버려요. 다시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글자는 항상 다 지운 다음에 컨트롤 F10키를 눌러서 그 자리에 채워주는 것이 맞다.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학생분 중에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걸 못 찾으셔가지고 감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 저쪽 한번 열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화기를 사용했죠. 전화기 중에서 지난 전화기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 넣기. 여기서 마우스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죠. 하이퍼링크 해제해달래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웠던 대로. 자, 하이퍼링크 올라가면은 이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이퍼링크 위에서.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고치기. 어떻게 했었죠? 여길 지워졌나요? 아니죠. 연결 안함 고치기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럼 교환의 평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해 보시고, 자, 아래쪽 보시면은 이 수정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수정 내용에 맞게끔 작성하셔가지고 반드시 마우스 사용하지 마시고 뭐 하이퍼링크라든지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야죠.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단축키로 사용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은 마우스의 유혹을 떨쳐내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인내하셔서 마우스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시험에 좀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고요. 워드 1급의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나 웃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